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가족 간 계좌이체가 생활비, 뭐 교육비 뭐 이런 네. 쪽이 많을 텐데 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자녀가 대학을 다른 도시로 갔을 때 네. 보태주는 뭐 전세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 통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쌓여나가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서 이게 같이 이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음.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 명의로 전세 보증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그걸 도와주시는 상황이 되고, 전세 보증금이 또 이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갱신하고 이러면 또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증액된 금액을 또 도와주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쌓인 보증금이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 자금 원천에 대해서 뭐 특정 지역은 전수조사하겠다, 또 이런 부분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부동산 취득을 할 때 과거에 도와줬던 전세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네. 법 위에서 이제 약간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비라든지 음. 유학비라든지 학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과세를 만약에 음.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네. 어떤 선까지 좀 괜찮을지 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생활비로 얼마까지 이체하는 게 괜찮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걸 금액적으로 딱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생활비라는 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금액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절대적인 기준이 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그 피부양자라는 부분이 부양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피부양자가 되시는 거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시는 상황이 돼야겠죠. 생활비 이런 지원 같은 거를.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생활비를 훌쩍 벗어나는 금액의 고액이라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활비로 이체를 한 부분이라 그러면 실질적 그 생활비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모아서 축적해서 뭔가 자산을 사거나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또 인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활비나 이런 부분으로 줬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양 순서 같은 것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부모가 충분히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뭐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이런 부분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생활비 성격으로 좀 보긴 또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생활비라든지 부양비라든지 이런 음. 것들 이체를 받으면 네. 받은 것에 대한 소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음. 코인을 한다든지 뭐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징여를